오늘은 마음의 양식을 쌓으러 가는 길이다. 시나가와를 더 잘 알기 위해. 시나브로 유튜브를 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래서 지난 회차들도 돌아보고 리뷰를 했다. 찬찬히 리뷰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치만 나도 시나가와에 대해서는 집 근처밖에 몰라서 마침 집 근처에 있는 시나가와 역사박물관에 가보기로 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로 가까이 있다. 5분 만에 도착 완료. 참고로 약 1년간의 리니어를 거쳐 지난 4월 재오픈했기에 시설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졌다. 1층이 전시관, 2층이 도서관인데 나는 정보조사를 위해 왔으니 2층만 갈 예정이다. 참고로 벽면에 조개가 붙어있는 이유는 이 근처 오오모리 패총이라고 불리는 조개 화폐 유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일본에 살면서 감탄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작은 곳을 가도 엔간하면 전용 굿즈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념품들이 다 특색이 있다. 이 엽서들도 다 시나가와와 관련된 그림 및 유물이다. 그리고 이렇게 팜플렛.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남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앞쪽이 전시장. 성인 100엔이라는 저렴한 비용이다. 하지만 오늘은 패스. 저 바깥쪽은 정원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아쉽게도 다른 매니저분이 오셔서 사진은 괜찮지만 촬영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뭔가 미안했던 것인지 이렇게 홍보대사님 팜플렛을 비롯 많은 자료를 챙겨주셨다. 이건 시나가와구 특산품의 팜플렛인데 잘 살펴보면 재미난 정보가 많을 것 같다.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봐야겠다. 그래도 2층 도서관에서 책도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다. 뭔가 기분만큼은 시나가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타치아이가와라는 곳이 예전부터 많이 관심이 갔는데 좀 더 자료를 보고 그쪽을 가보도록 할까? 일본이 재미난 것인지 우리 동네가 재미난 것인지 우리 집을 기준으로 오오모리 역 쪽과 타치아이가와 역 쪽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좀 과장을 하자면 시대가 다르다고 할 정도? 저기 있는 것은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이렇게 일본은 공유 킥보드 업체가 자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이 반납할 때도 꼭 주차장에 반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데나 공유 킥보드가 굴러다니지 않는다. 다니기도 편리하고 미관상으로도 쾌적하다. 우측 한자가 옛날 상형 문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옛 한자를 써서 옛날 가게 느낌을 내는 곳이 종종 있다. 오오모리 역 주변이 현대적인 분위기라면 여긴 80년대? 이렇게 담배 가게도 있다. 자판기는 종종 보지만 이런 가게는 오랜만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곳은 일본의 놀이터. 진짜 놀이터가 많고 이렇게 큰 놀이터도 많다. 더우니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지자체별로 수질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놀이터 음수대도 믿고 마시는 편이다. 일본 아이들은 거의 학원을 안 다니기에 뭐 숙제는 해야겠지만 이렇게 신나게 즐기는 편이다. 그리고 이쪽 길로 온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저 야끼토리 집이다. 제법 맛집으로 알려져 있지만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낮 시간에 온 덕에 모든 메뉴가 다 있었다. 내기를 하나 주문했다. 그리고 오늘은 타레가 땡겨서 타레로 주문. 닭껍질, 닭다리살 등 다양한 꼬치와 돈까츠류도 판다. 걸어가면서 먹는다 하니 바로 양념에 찍어주시는 사장님. 사장님 인상이 되게 좋으시다. 종류별로 하나씩 사서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 해피하겠다. 예. 부드러운 닭고기에 달콤 짭짤한 소스. 거기에 파즙이 곁들여지면서 맛의 삼중주를 이룬다. 10초 만에 다 먹고 꼬지드리기. 와이프랑도 꼭 다시, 아니 자주 와야지. 무슨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른 시간에 문을 닫는다. 두부가게라고 대답해주신 사장님.
새벽 2시부터 오픈이라 빨리 문을 닫으신다고. 이렇게 시장분들과 이야기하니 리포터가 된 느낌인데? 그럼 다시 출발! 타치아이가와 여행! 처음 와이프가 상경하며 집을 알아봤을 때 저기 보이는 맨션도 후보 중 하나였다. 너무 냇가 근처라서 고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로 이사 갔으면 강변뷰는 있지 않았을까? 여기는 서쪽 상점가, 쇼와 시대로 온 느낌을 주는 곳이다. 마침 쇼와 시대의 분들도 계시다. 촬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되려 잘 찍어달라고 하셨다. 서쪽 상가는 술집이 많다. 그래서 이런 오후 시간대에도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다. 그렇지만 벽, 가게 간판, 조명 등만 봐도 옛날 느낌이 난다. 그리고 이 집, 저골이라는 이름의 한식당이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식집이고 일본 거주 몇십 년 차 여사장님이 운영 중이시다. 참고로 여기 광고가 붙어있는 호피라는 음료는 옛날 맥주가 비싸서 마시기 힘들었던 시절 도수, 보리 함량 등을 낮춰 비슷한 맛을 낸 음료다. 사장님의 손글씨로 소개된 메뉴. 나는 삼겹살파고 와이프는 닭갈비파다. 이외에도 하루 전 예약을 하면 삼계탕 등도 가능하다. 다음엔 여기서 먹방을 해야겠다. 이 센츄리 21이라는 곳은 부동산 회사인데 짱구를 모델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초난강 아저씨까지 딱 기억에 남게 모델들을 잘 골랐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곳이 타치아이가와 상점가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올드한 느낌의 상점가다. 처음 들릴 곳은 따로 생각해 놓았다. 바로 이 빵집. 카페 로티라는 이름의 이 빵집은 그렇게 크게 화려하진 않지만 이 동네를 수십 년째 지켜오고 있는 오래된 빵집이다. 늘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늦으면 매진되는 빵들도 많다. 버터를 듬뿍 발라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루아상, 궁합 안 따지고 늘 맛있는 소세지빵, 두툼한 돈가스가 들어간 돈가스빵, 하나만 먹어도 꽤나 든든하다. 일본 대표빵 메론빵까지. 아, 그리고 이걸 보시라. 오뚜기 유자차.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쭉 팔고 있다. 뭐 일단 오늘 나는 돈가스빵을 먹어봐야겠다. 호빵맨 데코빵이 예쁘긴 하지만 오늘은 돈가스다. 먹고 간다니 귀엽게 이 빵을 또 바구니에 넣어주신다. 또 오늘은 날이 더우니 커피에 시럽도 넣자. 이걸로 가벼운 간식 완성. 2층 카페에서 빵과 여유를 함께 즐기자. 창가 옆에서 여유를 느끼며 상점뷰를 만끽하자.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바게트 빵에 두툼한 돼지고기가 들은 돈까스, 그리고 바삭한 튀김옷에 적당한 양의 채소. 내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나를 빨아들이는 듯. 창밖 풍경은 신경도 쓰지 않고 맛만 음미. 거의 다 먹었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래서 행복하지만 섭섭한 표정이다. 이 뻑뻑함을 커피로 달래본다. 바게트빵, 돈가스 다 헤비한 식감이라 콜라 아니 커피로 싹 내려주는 게 궁합이 맞는다. 지난 햄버거 먹방도 그렇고 이걸 보며 혹시 장모님 앞에서도 이렇게 먹었을까? 슬슬 내 자신의 식탐이 두려워졌다. 자, 이젠 아껴두었던 커피 타임. 빨대가 너무 작아서 웃었다. 흔한 커피 빨대가 아니라 바나나 우유 빨대 사이즈다. 거의 시럽을 넣지 않는데 오늘은 뭔가 여기저기 다녀서 그런지 당이 좀 땡겼다. 마시면 진짜 가슴까지 시원해질 느낌. 문득 이 나이 먹고 커피 한 모금에 이런 리액션이 나오는 게 순수하게 사는구나 싶어 웃음이 나왔다. 결국 그 커피는 리필 한번, 물에타 한번, 총 3잔을 마셨다. 다음엔 기념품 가게를 들릴까 한다. 여기가 타치아이가와 역.
타치아이가와라는 이름에 대해 정확한 유래는 모르나 예전 쇼군 시대에 이 근처는 형무소가 있었다고 한다. 이때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배웅을 하는 장소가 여기였기에 타치아이가와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지금은 이렇게 KQ 전철이 생겨서 하네다 공항에 갈 때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역 출입구에 안내판이 있는데 저 포스터 동상의 주인공 역시 이 마을의 유명인사다. 아까 그 동상의 주인공은 사카모토 료마다.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들어는 본 듯한 인물. 19세기 말 에도 막부 시대 말기의 인물로 군인, 정치가, 무사로서 이름을 날렸다. 사카모토 료마가 20살 때 이 지역에 살았기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곤 한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진 팜플렛들, 한국어판도 있다. 이렇게 타치아이가와는 역사가 깊은 곳이기에 옛 모습을 보존하는 쪽으로 상점가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다. 자, 이제 기념품을 보자. 참고로 이 캐릭터는 료쿤으로 타치아이가와 상점가의 마스코트다. 그리고 이 기념품 샵에서 무료 료쿤 굿즈도 준다. 배지, 키링 같은 액세서리들이다. 내가 말띠라 하나 챙겨갔다. 물론 료쿤도 귀엽지만 오늘의 목적은 이거다. 타치아이가와의 명사품 김. 일전에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달짝지근하게 코팅되어 유자향, 명란 등을 입혀 맛있었다. 그래서 친한 동료들에게 하나씩 선물하고자 한다. 아, 여기 붙어있는 캐릭터도 사카모토 료마다. 관련해서 샵의 아주머니께 추천 메뉴를 여쭤보았다. 지역 명산물인 김과 지역 유명인사 료마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선물이라 생각되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냥 주는 선물도 좋지만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더 좋으니까. 쑥스럽게 칭찬을 해주신다. 결국 이 두 가지 맛으로 결정! 또 이 료쿤 캐릭터가 센스가 있는 게 료마의 이름이 용과 말이다. 그래서 료라는 이름의 말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근처에 경마장이 있어서 겸사겸사 상징을 하고 있다. 이 대왕 료쿤 배지도 너무 귀엽고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게 마지막 남은 하나라고 하셔서 나보다 더 료쿤을 좋아하는 어린이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친구들이 이 김을 좋아했으면 좋겠다. 친절한 아주머니 덕에 즐겁게 선물을 고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인들 선물은 여기로 고려해볼까. 이젠 나름 나만의 힐링 스팟으로 가고자 한다. 바로 이 타치아이가와 강변 걷기. 한자로도 내천을 쓰는 것처럼 시냇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지난 태풍으로 수위가 제법 올라온 곳이다. 하천이 옆에 있으니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하다. 신기한 가게를 발견했다. 지압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네? 가격을 보니 궁금증이 좀 사라진다. 일본은 접고런이라고 물리치료소 같은 곳이 많은데 여튼 저렇게 지압하고 광고를 한 곳은 처음 본다. 러너 아저씨 헬로. 한국은 런닝이 유행이라는데 일본도 간간히 저렇게 런닝을 하시는 분이 보인다. 여기는 타치아이가와 정화소. 깨끗하게 하자 타치아이가와라는 슬로건이 마음에 든다. 캐릭터의 나라 아니랄까봐 여기도 캐릭터가 있다. 후짱. 참 사소한 것 하나도 캐릭터를 만들고 부럽다. 바로 여기가 나의 힐링 스팟. 언뜻 보기엔 별거 없는 놀이터 같지만 문화재가 있다. 바로 이 대포. 하마가와 포대라고 불리는 이 대포는 페리 제독으로 인한 일본의 기항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공룡과 자동차를 좋아하던 남자라면 대포 아닌가. 뒤태도 늠름하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쿠로훈의 내항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귀여운 고래 옆에 이렇게 베이 모형도 있다. 우리로 치면 운요호 사건의 배 모양 장난감이 있는 셈. 어린아이들은 저 밑으로 지나다니려라. 일단 내가 들어가면 중간에 몸이 끼일 것 같다. 그리고 이 공원 반대편에는 산책로가 있다. 바다는 아니지만 넓은 강을 볼 수 있는 곳. 오후의 경치가 꽤나 예쁘다. 그리고 여기도 깜찍한 동상이 하나 있다.
더 깜찍하라고 모자랑 턱바지도 씌워놨다. 일본엔 진짜 모든 것에 귀여운 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심어놓은 꽃들이 참 잘 어울린다. 강가의 내음이라고 해야 하나? 숨을 쉴 때 느껴지는 물가의 냄새. 그게 좋다. 이런 꽃길은 나라도 조깅하고 싶다. 저 아주머니도 촬영하시네. 그리고 배 앞에 컨테이너. 잘 읽어보니 배를 예약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힐링이 많이 되네. 그럼 이제 천년 역사의 신사로 가볼까? 저 오른편에 있는 덴소 수화 신사. 12세기경에 지어진 신사라고 한다. 나름 역사가 있는 이 동네에서도 제일 오래된 곳이다. 석양과 함께 신사라니 운치 있다. 근데 신사 바로 옆에 집이라니 좀 대단한 것 같다. 전혀 뜬금없지만 저 강아지 꽃병이 너무 귀여워서 스탑. 료쿤, 굿짱 그리고 강아지. 귀여운 녀석들 특집인가? 일본은 신사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그 많은 신사들 중에서도 이곳은 역사가 깊다. 작은 연못 속의 잉어들. 누가 잉어 밥 주는 삶이 부자의 삶이라고 하던데 나는 내 밥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이다. 뭔가 저기에 동전이나 소원을 넣고 종을 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넓은 줄은 몰랐다. 이 녀석들은 코마이누. 우리의 해태랑 비슷한 신사의 수호신이다. 참고로 오키나와에선 이 친구들을 시샤라고 부른다. 오늘은 진짜 귀여운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걸까?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대충 읽어봤는데 가족들의 건강 같은 소소한 것부터 콘서트 티켓 당첨 같은 귀여운 소원도 있었다. 소소한 행복, 이게 소원이 아닐까? 신사 본당을 지키는 듬직한 코마이누. 처갓집의 영향인지 난 오키나와의 시샤가 먼저 생각난다. 마침 누가 신사에 왔다. 헌금하고 고개 2번 숙인 후 박수 2번. 마지막 합장. 특별할 것 없이 이렇게 누구든 편하게 와서 합장한다. 신사 본당 내부는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이걸 굿즈라 표현한 불경스러운데 여기서 소원 쪽지라던가 문패 등을 판다. 나이에 따른 애군을 맞는 분적도 안내하고 있다. 구매 가능한 부적들의 종류와 가격. 나름 정찰제다. 강아지 목방울도 판매한다. 나를 발견하고서 승려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이분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 같다. 역사가 깊은 신사라서 와보고 싶었다고 하니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신다. 그리고 신사 소개 자료도 나눠주셨다. 레이타이사이라고 1년 중 가장 중요한 마찰이다. 기회가 되면 직접 와서 봐야겠다. 나중에 와이프가 해준 이야기인데 신사의 승려는 머리를 미는 규율이 없다고 한다. 즉 아까 분은 그냥 머리가 여기까지 하자. 하필 또 이 앞에 이발소가 보이네. 나름 뿌듯했던 타치아이가와 산책이었다. 평소에 늘 다니던 곳이었지만 공부를 하고 길을 다니니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고 왜 이게 여기에 있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만큼 얻은 하루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이 시나가와라는 동네를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친절했던 상점가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한다.